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실질적으로 9월 첫 주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수가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히 급냉하면서 2400을 가까스로 지켜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핵심 화두는 금리하고 환율,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평화 관계가 얼만큼 정착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전혀 이렇게 그 증시 상승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죠. 금리도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200원 선만 해도 마지노선이다 했던 것이 지금 1370원, 오늘도 8원이 올라갔고요. 일부에서 또 이제 아주 1400원을 또 뚫고 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만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만큼 환율이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 가지고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자금들이 주식에서 조금 이익이 나도 이쪽 달러, 그러니까 환의 그 평가에 있어서 평가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지속해서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미중 긴장 관계, 이런 것들도 증시에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앞으로의 장세, 대형주 쪽에 어차피 금융장세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실적 호전, 개별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목이요, 요거를 한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오늘 주가가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20% 정도 상승을 했고 3,400원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늘 이렇게 많이 상승한 와중에 거래량도 4,800만 주, 평소 거래량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보통 100만 주 정도 거래되는 게 오늘 4,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시장의 관심이 많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을 단기간은 오늘 상한가를 치지 못하고 고점에 그 대량 매물이 소화되긴 했지만 시장이 그만큼 그 약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많이 올라갈 때 과거처럼 무리하게 상한가로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물려있던 매물들을 정리하는 이런 상황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중소형주,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던 이런 중소형주들을 매매할 때 과연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우수한 회사인가, 이제 몇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좋아졌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22년도 들어와서 작년부터 실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시장에서 관심을, 주가가 단순히 싸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테마의 적정성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시장에 이 관심 있는 테마하고 적정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고 적정한 가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거든요.
주가가 시가평가액이 1175억인 거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상당히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우선 회사의 재무 구조가 우수한가 이 측면에서 보면 납입자본금이 170억인데요. 총 자본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1,400 정도를 그 부채를 제하고 순수하게 1,430억 정도가 유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자본금 170억을 그 거의 한 800% 이상의 고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순수하게 따지면은 회사의 1,400억 가치가 시장에서는 지금 1,100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보면 2022년도 반기 매출액이 8,600억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보통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말로 볼 때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2022년 반기, 금년 반기에 이미 115억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 54억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작년에 1년 동안 순이익이 54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이미 반기에서 작년에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에코플라스틱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테마의 적정성이다, 이런 측면이 지금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핵심들이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고 가볍게 하는 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의 그 금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강화된 그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제 범퍼라든가 흔히 이제 자동차 내부의 콘솔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에 강화된 플라스틱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의 메인 코어 제품을 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납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측면 때문에 매출액을 이렇게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건 우리가 차트를 보면 쉽게 잘 알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전기차 부분이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할 때 이따금씩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주봉으로 볼 때는 작년도 상반기 정도에 5,000원대를 돌파한 이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플라스틱에 대한 고기능성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주가가 지난번에 일부 유상증자를 이유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근소하게 바닥권을 유지를 하고 오늘 4,800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주가가 바닥권의 그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그동안 2차전지의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오늘 세비캠이라든가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확연하게 고점에서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그 테마를 찾아서 그동안 상승하지 않은 중소형주 쪽에서 시세가 다시 또 반등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주가가 바닥권의 그 매물 지대를 이렇게 강하게 당일 양봉으로 돌파한 이런 종목들이 그냥 조기에 시세가 마감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하는 점, 이런 거로 볼 때 여러분들이 내일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당일 매매를 약하게 출발할 경우에
언제든지 장중에 반등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 고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기본 회사의 실적 베이스에 따라서 볼 때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오늘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리라든가 또는 환율, 또 국제 정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투자 심리가 대형주 쪽으로 급격히 호전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재료가 수반이 되는, 또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주가도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지 않은 이런 핵심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간간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 대량 거래가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장세에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